안녕하세요. 진사주 서희입니다. 다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는 좀 추석 명절이 길어서 임시 공휴일 지정까지 해가지고 10월 2일까지 해서 지금 거의 엿새 정도의 연휴 휴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석 특집으로 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내 사주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냐? 음, 그 기준점은 아마 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그 돈을 얼마나 이제 버느냐의 기준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음, 거의 평균 수준 이상의 그 재물을 예, 다루고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건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중급 음, 어떻게 보면 또 상급자 정도까지 이상의 약간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특집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이런 구조가 이제 내 팔자를 봤을 때 즉 만세력을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만세력 어플을 깔고 내 사주팔자의 구조를 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똑같은 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크게 음, 금전적으로는 아마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자 천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중상급 정도의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특집에서는 계속 청강과 지지에 대해서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위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에, 천간이라고 할 겁니다. 부릅니다. 일단 하늘에 라는 이제 뜻으로 일단은 뭐 보편적으로 정신적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기운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주팔자에서 이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천간은. 그리고 어, 요 부분을 요 밑에 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즉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네 글자가 있고요. 요 부분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이제 사주 팔자가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음, 지지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지는 실제로 어,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요. 에너지나 기적인 부분에서 천간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추후에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정말 부자사주 지지 구조 어떤지 자 지금 현 역학 또는 명리학 사주팔자의 도요상들을 보면은 되게 단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좀 단시적으로 그거는 좀 이해를 돕기 빠른 이해와 좀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좀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아, 사실 그렇게 단시식이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사실 통변을 하게 되면 안 맞죠.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뭐 7, 80%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로 많이 떠도는 이야기는 어, 시상이라고 해서 시상, 편제, 그리고 똑같이 시상, 정제, 이걸로 글씨 써서 글씨가 좀 이쁘지 않은데 이해해 주세요. 요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상당히 단편적인 예고요. 예. 요 외에 이제 여러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변이 예, 정확하게 맞을 수 있고요. 진사주에서는 어, 통변을 얼마만큼 예, 확실하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예, 이런 단편적인 얘기는 별로 그렇게 예,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 통변 즉 실관이 안 되면 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식은 많지만 그거를 어떻게 내 인생에 작용이 되고 아니면은 뭐 내 남자한테 어떻게 인생이 작용되는지를 알려드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론만 많은 것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부사주의 지지구조 아마 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예, 언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 내용은 보통은 다 많은 비용의 예, 뭐 어떤 강습료라든지 뭐 멤버십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도 없는 분들도 많고요. 예, 좀 오늘은 특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자, 육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를 말하냐면 이제 재성이라는 것을 말하죠. 요 재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편재와 정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시상 편제격, 시상 정제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그 여덟 개의 글자 중에서 위치가 여기에 정제나 편제가 어떻게 딱 한 개. 요거를 이제 시상 1위 편제격, 시상 1위 정제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여덟 글자 자꾸 이제 좀 제가 이제 갑자기 중상급자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 부분을 우리는 년이라고 해서 년주라고 합니다. 여기를 예. 년 그리고 바로 옆에 칸이 있죠. 여기를 월 그리고 여기를 일 그리고 여기를 시 즉 내가 태어난 년 내가 태어난 월 내가 태어난 일 내가 태어난 시간에서 연월 일시 즉 네 개의 기둥 그래서 이제 사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의 글자라고 해서 예, 팔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시간에 요 위에 그래서 시상 일이 편제 정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요 시상 일이 편제 정제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요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기운.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물론 돈을 많이 만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목표하는 지향점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다루는 구조상에서는 저는 이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틀린 내용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각 재성이 일주라는 거로부터 틀려지죠. 그죠? 즉 우리는
오행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각 오행에서 목오행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화, 그리고 토, 금, 수가 있죠. 이렇게. 즉, 이 오행의 일주들이 여기에는 각 오행별로 두 가지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 목에도 두 글자, 화에도 두 글자, 토도 이제 두 글자, 금도 두 글자, 수도 두 글자. 그래가지고 총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행이고 두 글자씩 해서 총 10개. 즉, 일주가 총 10개가 되는데요. 이 일주별로 어, 쓰는 육신이 틀리죠. 그래서 목 같은 경우는 토, 그리고 화 같은 경우는 금,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수, 금 같은 경우는 목, 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화. 이렇게 목일주는 토라는 글자를 재성, 즉 금전적인 어떤 육신으로 보고요. 화 같은 경우는 금을 글자, 토 같은 경우는 수, 금 같은 경우는 목, 수 같은 경우는 화.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가 되고요. 그러면 자, 글자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써드릴 텐데 천간 10글자, 지지는 12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글자로 사주팔자는 구성이 돼요. 이 이외의 글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 개념으로 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럼 목이라는 글자가 있고 화라는 글자 있고 토라는 글자 있고 금이라는 글자 있고 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제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제가 이제 중상급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묘지와 고지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묘지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뭐라고 하죠? 인묘라고 하죠. 고지는 어떻게? 입고라고 합니다. 즉, 어, 묘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죠. 우리 그 묘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고지는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고는 뭡니까? 창고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다시 나올 수 없나요? 나올 수 있죠. 똑같아요. 묘지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 저기에 거기에 뭐 저승에 가서 쓰라고 금전적인 것들을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도 넣어주고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묻으면 우리가 그걸 꺼내 쓰나요? 안 꺼내 쓰죠. 묘지는 꺼내 쓸 수 없죠. 들어가면, 그죠? 고지는 창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넣으면 꺼내 쓸 수 있죠. 그쵸? 요거는 단순히 뭡니까? 보관의 용도죠. 그죠? 요거를 잘 지금부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자, 내가 목, 화, 토, 금, 수인데 일단 목오행은 살짝 어렵기 때문에 화부터 할게요. 자, 내가 화 일간이다. 예. 그러면 재성으로 쓰는 게 아까 뭐라고 했었죠? 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묘지, 고지를 알려면 뭐를 또 알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중상급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삼합이죠. 자,
삼합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금삼합은 뭡니까? 사, 유, 축이죠. 그쵸? 자, 내가 그러면 화일간일 때 일지에 자, 축토 또는 시지에 축토가 있다. 1차적으로 1번. 네.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그 돈의 양은 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그 명리학에서는 부피라고 하는데요. 부피의 크기 즉 스케일 여기서 그릇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오늘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요 축토가 내 일지와 또는 시지에 있다. 화일간 같은 경우에 그럼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밑에 신금, 유금이 어디 년이나 월지에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시면 웬만하면 살면서 큰 돈을 한 번쯤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만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평민의 삶보다는 어떤 사회 주도층으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화일간의 경우에는 요 신금과 유금은 화일간에 의해서 재성이죠. 근데 이 재성을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담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했지만 요 화일간한테는 요 축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축토가 음, 묘지이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금과 유금이 있을 때 어느 글자 둘 다 똑같냐? 아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느 글자가 왔을 때 좀 더 스케일이 크고 부피가 크고 좀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나?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러면 뭐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지? 뭐가 더 큰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갑부라고 하나요? 갑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대부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지 하면은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신금과 유금 중에서는 신금입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신금은 이제 양기죠. 음양을 그래서 되게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음양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예. 유금은 음입니다. 네, 이제 아마 중상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신금이 양의 지지에서 글자, 유금은 음의 글자다. 이제 음양으로 따지면 물론 신유 글자 두 글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입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음의 기운 쪽에서도 양기와 음기로 나눈 에너지 역할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금이 양, 유금이 음이에요. 모든 걸 지금 제가 다 이제 아신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 신금인 양한테 축토는 묘지가 됩니다. 이걸 지금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유금인 유금인 음의 기운을 가진 글자는 축토가 고지가 돼요. 요거는 이제 12운성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다면
금방 아실 텐데, 예,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에 있어서 묘지와 고지가 차이를 알 텐데, 자, 그러면 왜 양의 기운이 묘지로 갔을 때 더 큰 돈과 스케일이 큰 어, 금액 맞출 수 있냐? 자, 단편적으로 양이니까 양의 기운이니까 음의 기운보다 큰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는 좀 단편적인 거고요. 그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냐 사실 명리학은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론을 알아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되고 기초를 좀 알아야지 되는 그걸 차곡차곡 쌓으시면 저절로 저절로 그게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되시는데 요 이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양의 기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 양의 기준에서 묘지 자 아까 제가 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묘지에 있는 것은 한번 묻히면 꺼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지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양의 기준이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갔으면은 못 꺼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돈이 나갈 일이 없죠. 들어오면 나갈 일이 없어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금 같은 경우는 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창고는 언제든지 열었다 닫았다 꺼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변동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돈이 나갈 수가 있고 돈이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연지나 월지에 있을 경우에 더 유금보다는 스케일이 크고요. 더욱더 돈도 크고 예, 부자의 어떤 스케일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묘지에 들어가서 아예 못 꺼내는데 이거가 더 부자 못 쓰는 돈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궁이인 요 일지와 시지. 자, 일지와 시지는 이렇게 나왔을 때 년과 월은 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과 시는 내부. 즉, 내 거. 요거는 외부의 영향. 이렇게 내 거기 때문에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못 그러니까 내 거가 된 거죠 이미 내 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애 월에 이게 있으면 사실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반대 얘기입니다. 외부의 영향 즉 내가 외부 나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요인이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통변을 한다면 남 좋은 일 시켜준다. 즉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를 열심히 어떻게 요 키워나가고 부피를 크게 해주고 스케일도 크게 해주고 예, 어떤 직장에서의 이제 간섭이라는 걸 받는 거죠. 엄청나게 내 노력을 해서 그 직장을 좋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의 사장님과 대표님은 어때요? 좋죠. 직원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내 회사가 커지니까 그런 그래서 인복을 가지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 내 팔자를 봤을 때, 연월에, 화해간인데, 연월에 축이 있고, 어떻게 요 일지의 신금이나 시지의 신금 또는 일지 유금이나 시지의 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예,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보다는, 음, 직장 생활을 권유를 많이 해드리죠. 그게 더 자기도 편안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구조고, 예.
그렇게 통변을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중요 조건들을 제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예, 추석 특집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들은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예, 제가 특집으로 좀 오늘 좀 재밌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일지와 시지에 묘지가 있는 재성의 묘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정말 단편적으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냐 편재 정제가 있다. 그것만으로는 뭐 편재 정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음, 뭐 시상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요런 이제 지지의 구조들 잘 판단을 하시고, 예, 그리고 요 묘고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일주들 중에서 뭐 밑에 어떤 돈 창고를 뭐 가지고 있는 일주들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추후에 묘고지를 공부하시면 충분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정제와 편제, 요 정제와 편제의 뭐 위치, 뭐 이런 거보다도 이런 구조를 왜 중요시해야지만 하는 거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구조를 자꾸 이렇게 사유하시는 사유 고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변이 잘 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리학계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주 차곡차곡 쌓여나간 어떤 통계학입니다. 즉 이런 구조들을 상당히 많이 다뤄봐야지만 예, 정확한 통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주식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차트를 비교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예, 타임이란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주팔자, 수많은 팔자의 구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마무리 짓고 다음 또 추석 특집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여기에 이어서 같이 좀 해드릴 테니까 어, 즐거운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서해가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